오늘은 마스터 알고리즘 책에서 세 번째 파트인 챕터 3과 7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챕터 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3에서는 기호주의자, 연결주의자, 진화주의자, 베이스주의자, 유추주의자가 있는데 챕터 3에서는 기호주의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가지 모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기호주의자가 다루는 휴미 제기한 귀납의 문제입니다. 그럼 마인드맵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챕터 3과 7에서 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지도학습에는 기호주의자, 연결주의자, 진화주의자, 베이스주의자, 유추주의자가 있는데 오늘은 기호주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호주의자 3장은 호비 제기한 귀납의 문제이고요. 기호주의자들의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 모델 및 그 확장판들이 기호주의자들의 머신러닝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의 모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개념만 설명하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렌지뜰이라고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머신러닝 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머신러닝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머신러닝 툴로서 프로그래밍 툴로서 오렌지뜰이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설치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URL은 여러분이 구글에서 인스톨 오렌지뜰이라고 치면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오고요. 다운로드 오렌지뜰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을 봅니다. 요 위에 링크를 누르면 요 밑에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설치 화면을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 오렌지 버전, 새로운 버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맥북을 쓰는데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시면 자동으로 여기가 윈도우 버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하고 여러분 PC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실 때 주의점은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의 주의점은 그리고 맥북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사용자 유저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썼을 때 여러분이 유저잖아요. 유저 이름을 한글로 치시면 설치가 잘 안 되거나 멜펑션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는 여러분 PC든 맥이든 컴퓨터 이름은 가급적이면 영어로 치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실 때 아이콘을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 관리자로 실행하기가 있습니다. 관리자로 실행하기를 누르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애드온 기능을 설치할 때 관리자 기능으로 오렌지뜰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끔가다 에러가 나더라고요. 오렌지뜰이를 한번 켜볼까요? 저는 오렌지뜰을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 귤처럼 생긴 오렌지죠? 오렌지를 누릅니다. 시작 화면이 굉장히 예쁩니다. 와우, 예쁘죠? 자, 이렇게 새로운 웰컴 투 오렌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작성했던 파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파일들을 불러오고요. 이제 이 모델들의 일부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입니다. 파일은 이 데이터에 가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고요. 클릭합니다. 여기 undersample dt.csv라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저는 이미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녀석을 타겟으로 지정했습니다. 타겟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입니다. 이 스트로크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오렌지뜰이 프로그램을 불러왔고요. 데이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데이터셋은 뇌졸중이 걸리면 1, 뇌졸중이 걸리지 않으면 0인 데이터셋입니다. 요 맨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가 있으면 1, 스트로크가 없으면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성별, 나이, 평균 혈당치, average glucose level,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나이, 평균 혈당치, 체질량 지수가 연속 변수고요. 나머지들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니, 안 했니, 너 근무를 하니, 안 하니, 너 도시에 사니, 전원주택에 사니, 도시에 사니, 전원에 사니 이런 것들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불러왔죠. 파일에서 불러오고 이 위에 있는 모델 중에서 일부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클릭하고 데이터 샘플러를 불러옵니다. 오른쪽을 누르면 데이터 샘플러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D를 치고요. D, here we go. 그럼 여기 데이터 샘플러가 두 번에 보이시죠? 뿅 누르고 짠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 50대 50으로 불러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50%는 학습을 시키고 50%는 나중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류합니다. 홀드아웃을 합니다. Here we go. 샘플 데이터
됐고요. 자, 772개가 들어왔는데 386개, 386개로 나누었죠. 그 다음 기호주의자의 머신러닝은 디시전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디시전 트리 있죠? 트리를 만듭니다. Here we go. 여기서 limit the maximal tree depth는 원래 트리를 밑으로 100까지 뻗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4로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저는 결과를 알고 하는 건데요. 4로 주었습니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를 약간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 여기서 prediction이라고 하는 위젯을 뽑아냅니다. predictions. Here we go. 그리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신러닝 모델 기호주의자의 머신러닝 트리는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이 나머지 데이터 샘플러에서 프리딕션으로 가는 건 이 녀석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 샘플이 아닌 아까 홀드아웃 해놓은 요거 지우고 홀드아웃 해놓은 나머지 50%의 데이터를 이 프리딕션스에 연결해야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곧 발간할 책 오렌지 뜨리 매뉴얼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프리딕션을 눌러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환자 데이터인데요. 나이가 80세 맞네요.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있고 심장병은 없고 체질량 지수는 35.4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 자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스트로크, 뇌졸중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뇌졸중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우리의 추리 모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뇌졸중이 이쪽에 빨간 게 뇌졸중이거든요. 뇌졸중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뇌졸중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환자는 뇌졸중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 파란 쪽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 디시전 추리 모델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머신러닝의 이 요쪽 회색 자료 스트로크가 있다 없다는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넣어주지를 않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환자의 데이터만 보고 환자가 스트로크, 뇌졸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환자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사진으로도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이 모델은 여기 보시면 이게 정확도인데요. CA가 분류 정확도입니다. Classification Accuracy인데 0.777, 77.7%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낮다고요? 모델을 자료를 훨씬 더 많이 넣고 이 모델은 겨우 386개 이렇게 약 720개 정도 데이터만 넣었잖아요. 나중에 1억 줄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면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77.7%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머신러닝은 대용량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렌지 뜨리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기호주의자들의 머신러닝, 즉 디시전 트리 그리고 그 후속 계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요약을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휴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휴메 질문은 책 2장에 나왔는데요. 2장에서는 생략을 하고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니다. 내일 해가 뜰까 합니다. 즉 휴메 질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있을까가 휴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을까가 휴메 질문입니다. 데이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신청을 잘못하면 거절당하죠. 데이트 신청을 승낙을 받으면 너무나 좋지만 거절을 받으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함부로 데이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도 보고 좋은 인상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준비를 안 했을 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50% 확률이라면 어떻게 하면 데이트 승낙을 받아낼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휴메 질문입니다. 내일은 해가 뜰까는 지금까지 45억 년 좀 넘는 기간 동안 해가 계속 떴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해가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그 확률은 얼마일까? 내일도 해가 뜰 확률은 얼마이고 내일 해가 안 뜰 확률은 얼마일까? 이것이 바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휴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에서 시작한 일반화를 보지 못한 것까지 적용하는 일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 데이트하고 해 뜨는 예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휴미 어떤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하고 모든 머신러닝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적합인데요. 과적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각 유형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요.
과적합을 기호주의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이 서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기호주의자에게 everything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훈련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쪽으로 가볼까요? 데이트 신청의 고뇌의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에는 승낙하고 어떤 케이스에는 날씨가 쌀쌀하면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따분하죠. 그래서 반반이죠. 갈까 말까 여자가 승낙을 할까 말까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앞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아직 발생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알 수 있을까가 우리의 데이트 신청의 고뇌 그리고 휴메의 질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휴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하네요. 귀남론을 신봉하는 칠면조 이야기가 이 책의 페이지 118페이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즉 칠면조가 자기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아침 9시에 먹이통에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 칠면조 평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는 아침 9시면 날이 뜨고 아침 9시면 먹이통에 먹이가 올 것이고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이 칠면조는 목이 잘립니다. 그게 바로 귀남론을 신봉하는 칠면조가 불행한 최후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정리를 한번 볼까요? 이 정리의 의미는 뭘까요? 지식이 없는 학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행 지식이 없는 학습은 없다라고 기호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를 오르거나이즈, 조직화할 수 있는 선행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컴퓨터에게든 머신러닝도 사전 지식 같은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 결과 머신러닝에는 우리 사람 마음에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본능 그런 것 같은 사전 세팅이 머신러닝에도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도 있죠? 그게 뭘까? 머신러닝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Dirty Harry의 Do You Feel Lucky?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머신러닝 개발자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인데요. 이 대사를 한번 볼까요? 대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사실은 형사인데 도둑이나 강도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70년대 영화의 설정에서 도둑이나 강도를 체포하지 않고 도둑이나 강도가 형사인 자신에게 총으로 대결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 쏴버립니다. 좀 약간 과격한 영화죠. 그때 하는 질문이 내가 너를 쫓느라고 44 매그넘을 정신없이 쏴버렸더니 6발짜리 탄창을 갖고 있는데 내가 5발을 쐈는지 6발을 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한번 쏴봐. 나도 지금 내가 총알이 있는지 남았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 너 스스로한테 질문해봐. Do you feel lucky? Where do you punk? 펑크는 이노마라는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영화를 보고 올까요? I know what you're thinking, punk. You're thinking, did he fire 6 shots or only 5? Now, to tell you the truth, I forgot myself in all this excitement. But being this is a 44 Magnum, the most powerful handgun in the world, and will blow your head clean off, you could ask yourself a question. Do I feel lucky? Well, do you, punk? 영화의 화면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 Dirty Harry,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범죄자에게 하는 말 Do you feel lucky? 라는 질문을 머신러닝 개발자도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질문인데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머신러닝이 이렇게 도박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지식 펌프에 사전 규칙들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중물이고요. 사전 규칙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뉴턴의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3가지 운동 법칙과 4개의 추론 규칙을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운동 법칙은 알고 있었는데 4개의 추론 규칙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3번째 추론 규칙은 작용, 반작용 이런 운동 법칙 말고요. 3번째 추론 규칙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에 진실한 것은 우주의 모든 것에 진실하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지 않은 우주 저 너머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거야 라고 하는 추론입니다. 이 추론은 머신러닝에 관한 최초의 불문율이고요. 뉴턴이 위대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초 데이터에서 이러한 규칙 자체를 뽑아내야 되죠. 추론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규칙을 뽑지?
라고 하는 마중물이 되는 선입견이 될 수 있는 본능이 될 수 있는 규칙을 기계한테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서 소수의 규칙을 가정한 후에 발레가 되는 소수 의견, 소수 규칙들을 제거해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 방법은 결정 트리에서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분할 정복 규칙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규칙의 집합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 쌓여있는 상태를 배우는 것입니다. 분할 정복으로. 규칙 묶음을 예로 들어보면 맥주하고 기저귀가 진열대에 가보면 껴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에서 예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것도 규칙의 하나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더라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해를 가리면 온도가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가진 않더라. 여러 가지 규칙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를 선행학습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호주의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환상 사이의 과적합 방지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과적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과적합은 가장 쉬운 예는 대기업 입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인데 그 대기업이 대기업 A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부터 3년 전 기출문제 딱 한 권만 석 달 내내 그것만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시험 문제 하나는 귀신같이 풀지만 그 시험 문제를 벗어난 문제가 나오면 50대 50이죠.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주관식이면 4대1, 5대1의 확률이 되죠. 그것을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학습 세트를 너무나 학습하고 다른 것들을 학습하지 않은 나머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예측 성능이 너무나 떨어지는 걸 과적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인 규칙 학습 알고리즘은 역효과가 나고요. 즉 과적합이 되고 학습 데이터셋에서 무제한적으로 학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강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를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읽어봤습니다.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어떤 얘기냐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스라고 하는 소설집에 나오는 건데요. 되게 굉장히 짧습니다.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모든 일들을 초 단위로 다 기억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푸네스의 비극은 초 단위로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그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인생에 나타나는 의미라든가 기쁨, 슬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건들만 메모리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천재 푸네스가 바로 과적합한 학습의 예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참고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소설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같은 그 작가의 픽션스에 나오는 픽션스 몇 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에세이집이 한 5권 정도 나와 있어요.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작품이고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바벨의 도서관은 1940년대 50년대 인터넷에 출연을 예언한 것이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우리나라 작가가 이 바벨의 도서관에 확장 소설을 썼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확장 소설. 자, 바벨의 도서관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샀습니다. 아직 못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과적합, 정확한 데피니션은 머신러닝이 실제 세계와 맞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어진 데이터, 아주 작은 데이터셋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니까.